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여입니다. 지난번에 마스터 크라운 시리즈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흥분을 또 감추지 못하셨죠. 현장에 들었던 분들은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보면 작년하고 올해가 이 실텍 그룹, 이 IH 그룹이 기념할 일이 많은 딱 그런 시점이에요. 작년이 실텍의 창립 40주년이었고 올해가 또 크리스탈 케이블의 20주년입니다. 이 실텍 크리스탈 케이블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느낌이 비슷하실 텐데, 실텍에서 뭔가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마치 이쪽 한쪽 데칼코마니처럼 크리스탈 케이블도 오래지 않아서 같은 등급의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원래 두 브랜드의 관계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장님 가비 라인벨트가 왔을 때 저 인터뷰했을 때도 눈여겨보신 분들은 한쪽에는 실텍의 마스터 크라운이,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크리스탈 케이블에 인피니티가 있는 걸 아마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인피니티는 2004년에 설립된 이 회사가 2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워낙에 초기부터 사장님이었던, 여전히 연주를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죠. 가비 라인벨트. 피아니스트이자 그 여자로서의 감각들이 실텍하고는 좀 다르게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죠. 시리즈 자체가 아트 시리즈가 막 있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럭셔리와 어떤 예술적 감각, 홈페이지도 굉장히 멋집니다. 멋지다기보다 고급스럽죠. 그리고 디자인도 실텍하고 설명이 없으면 같은 계열사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스타일이 많이 다른, 그렇게 20년을 서로 다 발전해온, 하지만 그 핵심의 그 선제 기술은 같은 선제를 공유하죠. 다만 서로의 사운드 스타일은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디자인과 그 구성 자체도 다르고 서로 그렇게 다른 스타일을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피니트는 크리스탈의 20주년을 기념해서 딱 200개만 만들었어요.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스피커 케이블, 인터커넥터 중에서 상징적인 전원 케이블만 200조를 한정해서 이렇게 멋진 박스, 이 안에 보면 이 메달과 가비 라인벨트의 사인과 이제 직접 손으로 쓴 한정판 기념 보증서 같은 게 있습니다. 20주년이라는 기념의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크리스탈 케이블의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텍의 40주년, 크리스탈 케이블이 20주년. 이 시점을 맞이해서 두 회사는 기존의 선제 품질에서 2배 이상의 월등히 높은 그런 확장을 하기로 그렇게 사업 방향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전 단계인 실텍에서는 그 로얄 트리플 크라운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크리스탈 케이블에서는 그 아트 시리즈, 다빈치 고호 모네, 이런 케이블들을 만들면서 그 다음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바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 지난번 인터뷰할 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약 6, 7년을 그 다음 버전에 몰입을 한 거죠. 야,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자 하고서 선만 굵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선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절연과 인슐레이팅 기술들,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다음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용자 쪽에서 보면 실텍과 크리스탈 케이블의 관계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실텍이 들어갈 부분과 크리스탈이 들어갈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서로 블렌딩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같은 선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스타일을 만든, 서로 다른 브랜드끼리는 어렵거든요. 근데 실텍과 크리스탈 케이블은 같은 등급에서 전원 쪽, 스피커 쪽, 그 다음에 인터 케이블 쪽, 디지털 케이블과 랜선, 각 부문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두 브랜드입니다. 지난번에 마스터 크라운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용량, 광활한 스케일, 광대역,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전 버전이 그게 왜 없었겠어요. 그것도 한 몇천만 원 급의 제품들이었는데 거기서 그 다음을 엄청나게 확장시켰다는 데 있죠. 잠깐 들어도 확 달라진 그런 소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크리스탈 케이블도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런 점프를 했다는 거를 저희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인피니티를 들어보기 전부터 쟤는 우리가 아는 크리스탈의 스타일에서 이만큼이 늘어났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인피니티 파워 케이블은 어떤 면에서 마스터 크라운과 선재 구성은 유사하고 그 선재를 구성하는 이 구조,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이런 건 완벽하게 다릅니다. 실텍은 기본적으로 파란색 피복과 두툼한 그런 걸로 상위 제품들이 상징이 된다고 한다면, 크리스탈 케이블은 굉장히 가늘고 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투명하게 아주 순백색의 피복으로 은선이라는 걸 아주 굉장히 강조한, 그렇게 자신들의 디자인 시그너처가 완성되어 있죠. 그래서 인피니티 파워 케이블은 역대 크리스탈 케이블 중에 외관 굵기가 가장 굵죠. 자세히 보면 세 가닥이 이렇게 꼬여져 있습니다. 근데 세 가닥도 자세히 보면
한 가닥이 또 3개씩 그렇게 총 9가닥의 선재로 이루어진 그런 구성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 3가닥이 플러스와 뉴트럴 그리고 그라운드 그렇게 3개 선이 지나가는 그게 3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 케이블에서 역대 만든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바로 아래 그 아트 시리즈를 보면 다빈치가 6가닥, 반고흐가 4가닥, 그리고 모네가 2가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훌쩍 뛰어넘은 플래그십스러운 외모와 구성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각 선재는 그 마스터 크라운 때도 봤지만 실텍에서는 이거를 모노크리스탈이라고 부르죠. S10. 크리스탈 케이블에서는 이거를 ICS, 그러니까 인피니트 크리스탈 실버라고 부릅니다. 아마 같은 선재를 서로 부르는 이름을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 다 다르다는 거죠. 도체 이외의 다른 부분은 모두 다릅니다. 마스터 크라운하고 닮은 건 선재를 마스터 크라운도 18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인피니티 파워 케이블이 그 9가닥 각각이 인피니트 실버 크리스탈 도체가 가운데 하나 심선이 들어가고 바깥쪽에 이제 가느다란 여러 선들 그게 인피니트 실버 크리스탈 케이블하고 실버 골드 합금 이 두 종류의 케이블들로 그렇게 두 겹으로 그렇게 인슐레이팅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운데 도체는 바깥쪽을 절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캡턴, 그다음에 피크라고 약간 그 연성 재질의 그런 폴리머 같은 걸로 일단 또 두 겹을 싸고 그리고 가는 케이블들로 이중 인슐레이팅을 한 다음에 맨 바깥쪽을 테플론으로 다시 한번 절연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비 라인벨트와 인터뷰할 때도 들은 얘기인데 이 회사의 어떤 사운드의 품질이자 제작 시에 아주 민감할 정도로 신경 쓰는 선재도 선재지만 바깥쪽 자기장을 차폐시키는 방식이에요. 인슐레이팅은 어떤 구조로 하고 안에 뭘 넣고 그렇게 해서 원신호를 최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시키는 그런 게 크리스탈 케이블 사운드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실텍보다는 크리스탈 케이블 쪽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성향의 차이도 있지만 케이블 자체의 어떤 디자인과 그런 만듦새 같은 거 있죠. 선이 가늘다 보니까 구부리기가 되게 쉬워요. 실텍은 마스터 크라운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더 썼다고 하는데 크리스탈 케이블은 둘둘 말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일단 스피커 케이블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꼭 실텍뿐만이 아니라 가격 조금 나가는 스피커 케이블들 보면 굵기가 이게 보통 이제 뱀이라고 표현하듯이 이게 뻣뻣해가지고 그 케이블 무게로 기기가 앞으로 들린다던가 파워 케이블의 경우는 스피커 케이블은 잘못하면 뭐 단자가 빠질 수도 있고 스피커 케이블의 굵기와 그 중량 때문에 그럴 경우가 좀 있는데 실텍 크리스탈 케이블은 그런 것들을 뭐 보기에도 좋지만 좀 다루기가 편리하게 만든 그런 것도 크리스탈 케이블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늘고 투명하고 소리 자체의 순도는 대단히 높지만 소리 자체가 가늘진 않아요. 그게 오히려 실텍하고 살짝 반대 성향을 보입니다. 실텍은 뭐 이렇게 실텍 자체가 굵은 케이블은 아니지만 그 굵기의 상급기의 굵기에 비해서 소리가 이렇게 막 두툼하고 막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내는 그런 케이블이라기보다 은선 특유의 섬세함이 있죠. 이제 마스터 크라운이 되면서 그쪽에 다이나믹과 에너지가 이제 한 2단계 이상 얹어진 그런 케이블이 되었지만 반대로 크리스탈 케이블은 가는 거에 비해서는 적당한 살집과 질감을 어떤 텐션 같은 거를 살려주는 그런 쪽으로 튜닝이 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죠. 이게 같은 선재를 쓰는 두 브랜드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블렌딩의 재미가 있는 그 두 패밀리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주년 200조만 만들어서 200조 한정판인 인피니티의 소리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블의 사운드를 파악하려면 당연히 다른 뭔가 이 같은 등급 혹은 이 제품의 하위 제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인데 이게 파워 케이블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 특별히 비교할 대상을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 케이블을 썼을 때 그 제품 자체의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파워 케이블도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티앰프 하나에 이 케이블을 썼을 때 인피니티를 썼을 때 그 앰프가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보여주는지 그거를 주로 보는 그런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네, 오늘 시청은 T+A 제품으로 했어요. 지금 보기 힘든 가장 하이엔드적인 소리를 내는 그런 인티 앰프라고 제가 종종 주변에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는 앰프죠. 표준 같은 앰프라서 그렇습니다. 그 PA2500 아래 이 크리스탈 케이블 인피니티를 연결해서 그렇게 시청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들은 음악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 원래 평소에 알고 있는 PA2500 아래 소리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청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케일이 커지는 데 있었어요. 모든 걸 확장시키는 대용량, 광대역, 다이나미즘과 에너지, 그 다음에 세부묘사, 이런 게 모두 다 대폭 확장이 됐어요. 이 파워 케이블 하나만 꽂아봤을 때의 변화만 해도 지금 말한 세 가지 방향, 중저역의 에너지와 다이나믹스, 공간의 크기와 좀 더 세세한 곳이 보이는 그런 공간 묘사, 그 다음에 높은 대역이 더 열려있는 느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크리스탈 케이블 고유의 도톰한 질감 같은 게 계속 기반하고 있다는, 그렇게 인피니티 이 파워 케이블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다이나믹스의 느낌이 강렬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거. 처음에 들은 4플레이의 101 이스트바운드 같은 거, 이 곡은 원래 호쾌한 느낌과 그 뽀드득거리는 그런 질감, 이런 걸 듣는, 그런 재미로 듣는 곡이잖아요. 인피니티 파워 코드를 연결한 이 곡은 소리의 파워 핸들링이 좀 당연히 커졌어요. 좀 더 강하게, 강한 드럼과 그리고 역동적인 베이스, 건반 악기의 소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주하는 느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본이 좀 더 잘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소리가 작았을 때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오히려 그런 느낌인 채로 무대와 다이나믹스와 그런 공간 표현이 훨씬 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선 특유의 성향, 동선하고 다르게 은선이 가장 잘하는 영역인 높은 데서 아주 그 섬세한 세부 묘사, 그런 곡들 듣기에 또 이런 케이블이 없죠. 가위손에 나온 아이스 댄스, 이런 곡, 이 곡에서도 그 입체감이 느껴지는 공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후 간의 거리가 그렇고, 원래 영화에서는 저니 뎁이 저 위에서 이렇게 가위손으로 얼음을 잘게 해서 눈을 만들어 뿌리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은 쪽에 있잖아요. 높이까지 보이는 그런 큰 스테이징을 만들어줍니다. 광활하다는 느낌까지 줄 수 있는. 아까 4플레이는 다이나미즘으로 전망이 탁 트인 느낌을 줬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아이스 댄스는 마치 하늘이 뚫린 듯한 그런 느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확장. 그 사이에 아주 작은 입자들이 아주 세세하게 보이는 느낌. 근데 그게 차갑지 않고 상당히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아이스 댄스였다는 거. 이것도 이 케이블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또 독특한 색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악기 수가 많고 다이나미즘과 사람 육성까지 들어간 여러 악기와 사람 목소리가 한꺼번에 몰리는 이런 트랜지언트 순간들, 강한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작렬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 이 베토벤 교향곡 9번, 그 마지막 부분, 베토벤 교향곡 9번의 피날레, 그 약 2분에 가까운 이 부분을 들어보면 역시 그게 파워 케이블이든 스피커 케이블이든 인터커넥터든 랜선이든 이전보다 상위 등급의 케이블이 들려주는 소리는 역시 해상도가 제일 먼저다, 이런 걸 아주 잘 보여주죠. 악기 하나하나, 또 사람 하나하나, 그 합창단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의 느낌을 이 인피니티는 눈앞에 보여주듯이 이렇게 떠올려줍니다. 2천만 원짜리 이 전원선이 뭐가 달라야 되겠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크리스탈 케이블에서 이런 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딱 한 부분으로 요약하자면 이런 곡 들으라고 만든 케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열기에 넘치고 각 악기가 보이면서, 각 악기가 보인다는 얘기는 공간까지 이렇게 바로 입체감 있게 보여서 연주 현장에 있는, 내가 눈앞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 집에서 들어서 이렇게 연주회장 같은 공간이 절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이런 고급 케이블, 이런 고급 파워 케이블을 쓰면 그 공간이 원래 듣던 것보다는 훨씬 넓어지죠. 물론 공연장하고 똑같은 크기가 그려지는 건 아닌데, 거기 있다는 착각이 들 만큼 스테이징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넓어져 있는 그런 장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이런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의 맨 마지막 곡. 독일인들은 이 곡을 크리스마스 때와 연말에 꼭 듣는다고 하죠. 자기들의 이 자랑스럽고 위대한 조상인 베토벤이 만들어 놓은 9번째 교향곡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자부심이 클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런 감동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다는 거, 집에 앉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자, 이런 케이블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케이블의 대상자는 실텍과 크리스탈 케이블의 오랜 사용자들일 거예요. 하지만 케이블이 여전히 미혹스럽고 여전히 케이블이 차이가 있냐 없냐를 여전히 갑론을박하고 있고, 그리고 케이블이 정말 차이가 있냐고 이러는 분들은 그거 뭐 책 보고 따지지 마시고 게시판 보고 글 보고 따지지 마시고 와서 그냥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곡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고 나서 판단하세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아, 좀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좀 생각에서 자유로워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크리스탈 케이블의 20주년 제품 인피니티의 파워 케이블, 딱 200조 한정 제작한, 전 세계 200개니까 우리나라에 몇 개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케이블들, 애니버서리 버전들 망설이다 보면 또 바로 없어지는 그런 케이블 중에 하나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또 문제죠. 자, 와서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수선한 연말인데 좀 기분 전환도 하시고, 크리스탈 케이블은 아마 머리를 맑게 해줄 그렇게 몇 안 되는 케이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탈 케이블의 인피니티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